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적인 피해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투권 기자. 네, 유투원입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새벽 6시를 조금 넘겨서 중대본의 공식적인 피해 집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새벽 4시를 기준으로 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7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명은 아직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민도 1,5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민들은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등 27곳에 임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적십자사를 통해서 응급구호 세트와 모포, 음식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 피해 집계가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 대한 피해 규모가 처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택은 1,098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히 파손된, 그러니까 전파가 3채고 반파가 210여 채입니다. 또 차량도 38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주택만 5,66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또 각종 공공시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학교 32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영일만항 등 3개 항구, 대구 포항선 고속국도의 다리 4곳, 국방시설 38곳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경주 양동마을 무첨단과 수절단 고택 등 문화재 17건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복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죠. 피해 복구 계획을 밝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된 2차 브리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는 지진 피해 현황과 함께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복구 계획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응급조치, 그리고 안전진단,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지진을 계기로 기존의 지진 방제 대책을 좀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정부가 12개 부처를 망라한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0년까지 1조 원을 더 투입해서, 그러니까 모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을 서두른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해도 전체 학교의 내진 보강은 2034년이 돼야 100% 마무리됩니다. 현재 학교의 내진율은 다른 공공시설보다 크게 낮습니다. 25.3%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는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물 700만 동을 기준으로 따지면 내진율은 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크고 작은 부상의 원인이 되는 유리창, 기와 같은 비구조물의 경우엔 기본적인 대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예산 그리고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투원입니다.